차입금은 차용 증서에 의하여 금전,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 차입금을 할 때는 이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이 1년 이내에 상환이라 말 나올 때는 단기, 1년 이후라 말 나올 때는 장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고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이제 남에게 돈을 빌린 돈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차입금이라 그래서 이제 부채 계정이 될 것이고, 내가 돈을 빌리면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에 이자란 말이 나올 거예요. 이자가 나오면 헷갈려 합니다. 뭐 하느냐? 이게 이자 수익인지, 어떤 분은 이게 이자 비용인지, 회계를 이제 초기에 진행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 이자가 나왔을 때는 뭘 보느냐? 문제 지문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을 내가 빌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빌렸다 하면 이거는 뭐가 되죠? 차입금이 될 거니까 자연적으로 이거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게 아니고 돈을 내가 빌려주다가 되면 뭐가 되죠? 이거는 대여금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이고 이자 비용이 될 겁니다. 이를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보면 결산일로부터 상환일이 1년 이내면 뭐가 된다? 단기 대여금. 돈 빌려준 사람이 있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뭐가 돼요? 대여금이 돼서 이 자산이 될 것이고, 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뭐가 된다? 이자 수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에 이자가 나왔을 때 뭘 봐야 된다? 돈을 내가 빌린 건지, 빌린 돈인 건지, 혹은 돈을 빌려준 돈인지를 먼저 구분 지으시면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이 혼동되질 않으실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주 구미는 구미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00만원을 6개월 만기로 차입하였다. 이거는 어느 입장이라고 그랬죠? 주 구미 입장입니다. 그러면 구미는 어떻게 은행으로부터 뭘 했어요?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분개해야 될까요? 분개할 때는 이 차변에 뭐 하느냐? 돈이 들어왔으니까 100만원 뭐 하죠? 잡아주고, 대변은 뭐가 되는 겁니까? 6개월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차입이라든지 대여가 나올 때는 기간이 나와요. 뭐가 되어 있어요? 6개월은 어떻게 돼요? 1년 미만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단기가 되겠죠. 6개월 차입금에 대하여 6만원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자라 말 나왔잖아요. 그럼 이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뭐가 되는 것이냐? 차입금이라 했으니까 뭐가 되죠?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발생하겠죠?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 6만원 발생하고, 대변에 현금 6만원 해주는 겁니다. 이제 만기가 되었네요. 만기 되니까 어떻게? 돈을 다시 상환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가 나와있죠? 상환하였다. 차입금. 상환이 뭐 하는 거다? 내가 환수 다시 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을 빌렸는 거를 상환했을 때 갚아주는 거니까 뭘 해야 돼요? 차변에 이 부채 감소해야 되겠죠? 부채의 감소. 그래서 단기 차입금 차변에서 이게 없어지면서 원래 장부의 앞에 초기 발생했을 때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현금 발생하겠죠. 그런데 현금이 나가고 없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분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의 의임 회계 처리,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요 개정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이 유동 부채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결산일로부터 1년이 아니고 1년 이후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기간이 1년 이상 또 오래 초과되는 것이 뭐가 된다? 장기 차입금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어떻게? 아무 내가 3년이라고 했을 때 이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시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장부에서는 별도로 이거를 나타내 줘야 돼요. 왜? 이 그냥 장기 차입금으로만 장부에 있으면 이해관계자들 봤을 때는 상환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다? 올해가 아니고 또 기간이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뭐가 발생한다? 여기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계의 목적이 뭐 있었어요? 이해관계자들이 왜곡 없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100억을 대출이 있었는데 이게 장부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 차입금이라고 나와 있을 때야 이거는 올해가 아니고 몇 년 남았으니까 당장 내가 돈을 큰 거금을 지금 뭐 즉시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그게 아니고 상한일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단기가 됐어요. 무슨 뜻이냐? 1년이 지나고 1년 지나서 이제 어떻게 올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불과 내가 상환에 대한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럼 6개월 안에 이 큰 거금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떻게 돼요? 달라져야 되겠죠. 이럴 때 뭐가 하는 것이냐? 이 장기 차입금이 1년 이내에 상환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다? 외부 관계자들이나 관련된 사람한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뭐 한다?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차기 당시에는 장기 차입금이었다 하더라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상환 기일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되며 이 부분이죠. 3년이라고 그랬을 때 1년이 경과하고 1년이 경과하고 나머지 마지막 1년 이렇게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되면 장기 차입금을 유동부채 중에서 어떻게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장기 차입금은 뭐였습니까? 이거는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였죠. 뭐였습니까? 이거는 비유동 부채였어요. 1년 이후에 발생한 이 비유동 부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이제 뭐로 바꾸는다? 유동 부채로 뭐 하는 거다? 바꿔주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장부상에 분계를 해가지고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은 장부에서 없애주고 뭐로 한다? 유동 부채인 유동성 장기 부채로 뭐 한다? 대처해줘라.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인 것이에요. 이처럼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이해관계자에게 왜곡되지 않는 정확한 어떻게 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문제에 대한 유동성 장기부채에 대한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은행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100만원을 10% 이자율을 빌리고 3년 뒤에 만기 일시상환하였으며 이자는 매년 말 지급하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2000년, 우리 2021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산하기 편하게 1년, 2년, 3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0X년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2021년이라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1월 1일 날. 그러면 이때 분개를 해줘야 되겠죠. 먼저 2021년 1월 1일 날 현금 뭐 한다? 100만원을 해서 장기 차입금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3년 하기로 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결산 때도 어떻게 하면 되죠? 10월 31일 날은 그냥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장부상에 놔둬놓으면 되죠? 왜요?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장기 차입금으로 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 있을 것이고 다만 여기에다 뭐 하죠? 1년에 이자 비용만 어떻게 돼? 10% 비용 처리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이 10만원 이자는 뭐죠? 여기 이 장기 차입금에 해당되는 이자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 요 부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이자 비용. 그래서 어떻게 되죠? 현금 10만원을 어떻게 되는 것이죠? 또 비용 처리 해주겠죠. 근데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3년차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상환해야 될 부분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뭐 하는 거죠? 장기 차입금 100만원을 어떻게 한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어떻게, 요렇게 내가 뭘 해주는 거다? 분계 처리 해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내가 차변에 나타내게 함으로써 이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이 어떻게 돼요? 재무상태표상에서 이게 없어지겠죠. 그 대신에 뭐가 발생하죠? 요거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별도의 뭐가 되죠? 유동부채가 어떻게 돼요? 유동부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고 내가 뭐 하죠? 12월 2023년이 13년 되겠죠? 1년, 2년, 3년 됐을 때 요 시점에 이거 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뭘 하죠? 이자 비용, 해서도 1년째 내 이자 비용 10만원을 내가 비용 처리하고,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유동성 장기 부채에 대한 뭘 해야 되죠? 100만원을 현금 100만원으로 어떻게 해야 돼? 상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죠? 똑같이 상환했으니까 없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분계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발생했어요? 현금 100만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갚았으니까 없어지고 결국 뭐가 남아요? 현금 10만원 발생했죠. 나갔죠. 또 현금 10만원 나갔죠. 현금 10만원 나갔죠. 또 얼마나? 현금 30만원 나갔죠. 그래서 뭐가 발생했어요? 이자 비용 10만원, 이자 비용 10만원, 이자 비용 10만원.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이자 비용 얼마 발생했어요? 30만원이나 뭐가 됐죠? 비용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 뭐 한다? 이 비용에 따라 현금이 어떻게 됐어요? 30만원이 어떻게 됐어요? 지출됐죠. 그래서 현금이 30만원이 없어졌고 이자 비용이 30만원이 발생했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뭐 된다? 요기에 대한 이 장부를 나타내게 되면 이 거래에 대해서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수금. 이 선수금은 물건을 팔기 전 물건 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 선수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받았는데 이 받았는 게 돈을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돼? 왜 받았는지 뭐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돈을 미리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죠? 계약금이죠. 이제 계약금을 내가 어떻게 한다? 받았을 때는 뭐 한다? 받았을 때. 이때 뭐가 되는 거죠? 선수금 계정이 되는 겁니다. 예제 문장 풀어보겠습니다. 주 구민은 주 김천에 10만원의 상품 매출하기로 약속하고 현금 2만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후일 상품을 인도한 후 자래 8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상품 매출하기로 약속하고 이 시점에 계약금 받았을 때 분계 처리 해줘야 되겠죠. 계약 수령 시 현금 2만원을 차변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는 거죠? 선수금 얼마? 2만원 나타내겠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물건에 어떻게 되죠? 판매를 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10만원 발생하고 뭐가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상대편 나한테 얼마 주겠죠? 8만원 주겠죠. 10만원 안 줍니다. 왜? 2만원 앞에 줬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는 선수금 뭐하죠? 요게 되는 이 계정 과목을 지우고 여기 어떻게 해요? 서로 상계 처리 되겠죠? 상계 처리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상품 매출 10만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됐죠? 먼저 계약금으로 2만원 받고 잔액 8만원 받고 그래서 어떻게 맞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수금 계약금 받았을 때는 이렇게 계약금 수령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발생주의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물건을 내가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지만 매출 이전에 계약금이라고 해서 현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계약만 했다고 구두를 할 때는 회계 처리 안 하는 거겠지만 계약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받았거나 이래서 이 뭐가 발생했어요? 자산의 변화가 발생했겠죠.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장부에 기록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뭐 한다? 계약금 수령했을 시에는 현금 2만원 하고 여기에 대한 선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분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요? 상품 매출했을 때 인도했을 때는 이제 뭐라는 거다? 상품 매출 기록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잔금해서 전체적인 이 거래에 대해서 분계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나와 있죠? 계약금 지급 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은 게 내가 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이 현금 2만원 나갔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선급금 해서 뭐가 되죠? 2만원. 내가 뭐 선급 뭐가 돼요? 다른 말 이급 되겠죠? 보세요. 선지급금. 미리 뭐 했다? 선지급했다. 그래서 지급했는데 미리 줬다. 그래서 뭐가 돼요? 선지급금. 계약금 지급했는 거죠. 분계를 해주고 나중에 내가 뭐가 되죠? 잔액할 때는 상품 받을 거 아닙니까? 상품 받고 현금 얼마만 주면 돼요? 10만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 얼마 줬어요? 2만원 줬었으니까. 그래서 8만원 줬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앞에 했던 선급금이라고 했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이거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결국은 모두 없어지면 나는 상품 10만원을 구매하면서 돈을 어떻게 줬어요? 계약 당시 2만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인수하면서 또 뭐 해야 되죠? 8만원 지급한 게 되겠죠. 이렇게 이 계약금은 뭐 한다? 내가 지급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선급금. 내가 받았을 때는 뭐가 돼요? 선수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수 수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앞에 뭐가 있었죠? 미지급 비용이 있었잖아요. 미지급 비용은 뭐였습니까? 비용이 발생했는데 내가 비용을 결산의 시점에 지급을 안 해서 장부상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기록했었죠. 그럼 선수 수익은 무엇이냐? 내가 수익이 발생했는 이 수익에 관련된 이 금액을 받았는데 이 수익이 어떻게 돼요? 올해가 아니고 차기 연도에 발생할 수익을 미리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 똑같은 거에 돼요. 그래서 선수 수익을 기록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뭐가 이게 있겠죠. 계속적으로요. 이게 이렇게 발생한 이유는 뭐다? 이게 그 단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간이 일정 기간 늘어나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약정하고 수취한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차기라 그랬죠. 차기는 뭐가 돼요? 다음 연도잖아요. 다음에. 그래서 차기 연도라 그러죠. 차기 연도. 차기 연도 올해가 아닙니다. 당해 연도가 아니에요. 당해가 아니죠. 차기의 이후에 속하는 금액을 우리는 뭐 한다? 선수 수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 쓰죠. 2연 이란 말 써요. 뭐 쓴다고 2연. 아까 전에 뭘 했었어요? 뭐가 있다. 내가 그거는 올해 발생했는 거는 뭐가 돼요? 2연이 아닙니다. 올해 발생했는 부분에서 내가 돈을 안 줬는 거는 우리 미지급 비용 그래가지고 올해 발생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가? 올해가 아니고 내년 부분이죠. 차기. 그래서 뭐가 돼? 2월 한다. 2월 할 때가 뭐였어요? 2월은 뭐 있었죠? 2월은 우리가 저번 달에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저번 달. 맞죠? 저번 달. 우리가 이전 달. 맞죠? 그건 뭐가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월 31일에 있는 걸 뭐 하죠? 2월 1일로 하겠죠. 이럴 때 우리가 뭐 합니까? 2월 한다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2월이었으면 2년은 뭐가 되는 거죠? 올해 거를 뭐 한다? 단기 거를 어떻게 한다? 차기로 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올해 수익이 아니고 내년에 있는 수익을 우리 뭐 하지? 이연 수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가 있어요? 선수 수익이 있고요. 이연 비용은 또 다른 개념이 돼요. 이 선급 비용은 우리가 보험료는 어떻게 줘요? 대표적인 보험료가 되겠네요. 자동차 보험료 뭐 넣어보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되죠? 자동차 보험료가 이번 달 올해 거 뭐 몇 달치가 아니죠. 보통 가입하면 1년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9월 1일이에요. 그러면 9월 1일부터 언제까지? 내년도 어떻게 되죠? 올해 2020년도 9월 1일 날 내가 가입했다 그러더라도 기간은 언제가 되죠? 2021년 8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원이라 그랬을 때 뭐가 발생할까요? 내가 넣는 돈 얼마 냈어요? 120만원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20만원 내면 내가 오늘 날짜로 어떻게 했죠? 9월 1일 날짜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줬겠죠. 얼마 줘요? 보험료. 얼마예요? 보험료 발생했는 게 120만원이었어요. 120만원. 하고 뭘 줬어요? 현금으로 줬겠죠? 현금 얼마 줬어요? 120만원 줬어요. 나는 분명히 올해 뭐가 됐어요? 9월 1일날 보험료로 120만원 지급해서 이걸 비용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 그러면 이 비용이 뭐다? 올해 거는 이 중에서 얼마가 되는 거다?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치는 어떻게 해요? 4개월치 얼마? 40만원은 올해의 비용이 있지만 내년에 거 어떻게? 나머지 금액 얼마죠? 80만원이 되겠죠. 언제요? 1월부터 1, 2, 3, 4, 5, 6, 7, 8 8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8개월 동안에 얼마? 80만원은 언제 거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뭘 했는 거죠? 올해 분명히 얼마 줬어요? 120만원 내가 뭐 했습니까? 지급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뭐 하는 거다? 봤을 때는 올해 2020년도에는 어떻게 비용으로서 얼마? 40만원은 올해 비용이고 단기 비용이죠. 단기. 그리고 내년 2021년도 차기에 80만원은 뭐 한다? 차기에 비용 처리해라. 이게 뭐다? 이연이 비용이에요. 이 비용을 뭐 한다? 내년으로 넘긴다. 이게 뭐죠? 선급 비용. 그래서 뭐가 똑같아요? 선급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이게 자산이죠. 이게 뭐 있었죠? 아까 선수금 있었죠? 하고 뭐가 돼요? 이거는 부채가 되겠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 9월 1일 건물을 임대해 주고요. 5개월분의 임대료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붕괴하겠죠. 임대료 수익 발생했잖아요. 얼마요? 500만원 발생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현금 500만원 들어왔는 게 뭐죠? 임대료 수익에 대한 게 근거가 될 거잖아요. 돈이 자산이 현금이 500만원 증가한 이유가 뭐다?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하겠죠. 그럼 나는 이걸 뭘 하는 거예요? 500만원에 대해서 뭘 하는 것이냐? 뭘 해야 될까요? 요게 대한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9월부터 할까 어떻게 돼요?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는 몇 개월이? 4개월이네요. 4개월치에 대한 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100만원은 언제 거죠? 올해 게 아니고 내년 거죠. 그럼 내년 언제 해야 돼요? 2022년도에 내가 뭘 해야 되죠? 100만원치는 언제 거다? 올해 게 아니고 내년치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다? 수정분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죠? 내 수익에서 얼마 해야 돼요? 여기서 500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되죠? 400이 되려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빼야 돼요? 100만원을 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느냐? 대변에 수익 발생했는 거를 빼려면 어떻게 돼요? 차변을 써주면 되겠죠? 차변은 뭐합니까? 임대료 수익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에서 요게 100만원이 차감돼서 얼마가 돼요? 400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뭐 했는 거예요? 100만원은 뭐 했는 거다? 돈 받았잖아요. 500 받았잖아요. 그래서 400만원은 이 400은 뭐가 되는 거다? 올해 단기에 대한 단기 발생했는 수익이라 그러면 이 100만원은 뭐 한다? 올해 수익이 아니고 뭐죠? 내년의 수익을 뭐 한다? 미리 받았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선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해요? 1월 31일 날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5개월이 끝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선수 수익을 어떻게 내가 나타내게 해서 이건 없어지겠죠? 그리고 나는 뭐가 되는 거죠? 현금 500만원 받았는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400만원과 요때 100만원. 그래서 이게 딱 매치기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붕괴를 합니다. 많으신 분들이 이 결산분괴, 수정분괴라 그러죠. 이 결산분괴를 할 때 아까 같이 뭐가 있었습니까? 뭐 미지급 비용이 있었죠.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또 내가 했는 거 여기서는 뭐가 있었죠? 선수 수익이 있었고 아까 뭐가 있었죠? 선급 비용이 있었죠. 이건 결산분괴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혼동이 되시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제 예수금 하겠습니다. 이제 유동부채 마지막이죠. 예수금은 이제 딱 나오시면 먼저 이제 하기 전에 기억해 두실 게 뭔가 하면 급여입니다. 급여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 급여가 나왔을 때 예수금은 따라 나올 겁니다. 거래처 또는 종업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현금을 수취하고 후에 이를 다시 발행하거나 해당 기관에 납부할 때까지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급여가 내가 회사에 소위 약정된 급여가 얼마였는가 하면 300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뭐가 되죠? 근로계약서가 되겠죠. 근로계약서에 내가 한 달에 얼마 받기로 했다. 이 근로계약서에 내가 300만 원 받기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근로계 300만 원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한 달에 월급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300만 원 아닌 거예요. 얼마가 되는가 하면 270만 원이었어요. 뭐 끝자리는 날리겠습니다. 말하겠죠. 3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 차이 났다? 30만 원. 그걸 말하겠죠. 이 30만 원이 뭐예요? 나는 분명히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왜 실제로 내가 받는 실지급액이 어떻게 해요? 실지급액이죠. 실지급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지급액이 왜 270만 원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다? 이거는 뭐다? 세금이 빠졌는 거에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세전금액. 이 세전금액이 뭐죠?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금액이 얼마다? 실제로 내가 받기로 근로계약했는 금액이라 그러면 세후라 그러겠죠. 세후금액. 세후금액 뭐가 되는 거죠? 세금을 공제한 후다.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과 세금을 공제한 이후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럴 때 이 공제한 이 금액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금인 겁니다. 개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우리 근로소득세,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4대 부문의 표현을 쓰겠죠?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어떻게 일시적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서 뭐 하죠? 관청에다가, 그리고 보통 우리 국세청이 되겠죠? 세무서에다가, 혹은 뭐가 되죠? 건강보험공단이 되겠죠? 대신 근로자 대신에 납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다? 우리가 급여란 부분이 같이 연관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총급여 50만원 중에서 근로소득세 5만원과 건강보험료 3만원을 차감하고 42만원을 지급하였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뭐가 돼요? 급여가 얼마였어요? 50만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다? 현금을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는 42만원이 나가고 8만원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할 때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뭐가 돼 있어요? 차감이란 말 했었죠? 차감. 그래서 이 42만원 뭐가 되는 거예요? 실지급액이 돼 있죠. 실지급액. 그래서 뭘 보느냐? 문제 보실 때 뭘 봐야 돼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액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체액. 이체액이 뭐가 돼? 실제로 지급했는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갭이 차이 날 거예요. 그래도 뭐 한다? 급여하고 실제 이체액하고 어떻게 돼? 차이 나는 게 뭐다? 예수금으로 개정 분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달에 근로소득세 얼마? 5만원과 건강보험료 3만원을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 납부하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때 대해서 내가 보통 얼마가 돼요? 다음 달 2일 어디 10일날이죠. 10일날 되면 2일 10일날, 2월 10일날이죠. 2월 10일날 우리가 뭐가 되죠? 이 건강보험이라든지 근로소득세 납부하겠죠. 이때 8만원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다음 이게 뭐가 됩니까? 예수금은 여기 있는 걸 또 이제 상계 처리를 해주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급여 50만원에 대해서 회사는 어떻게 해요? 42만원 급여날 지급했고, 나머지 8만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10일날 건강보험공단하고 근로소득세로 납부를 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금에 대해서는 분계를 처리하는 겁니다.